안녕하세요. 파랑새 한과의 강현수 원장입니다. 녹내장은 다양한 이유로 시신경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력이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녹내장은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적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녹내장에 관련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상인에서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 습관은 없고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녹내장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담배를 끊어야 하고 술과 커피는 적당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머리가 아래로 가는 물구나무 자세는 안압이 오를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운동 및 식습관 등을 추천드립니다. 녹내장의 치료 목표는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안압을 낮추면 시신경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 녹내장에 의한 시야 결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는 환자분의 눈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효과적으로 안압을 낮출 수 있어 가장 먼저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지만 녹내장 안약을 오래 사용하면 눈이 충혈되고 눈 주위가 까매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녹내장 안약을 사용해도 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레이저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고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은 가장 큰 안압 하강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술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여러 차례 추가적인 시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녹내장 안약은 크게 4가지 계열로 구분됩니다. 방수의 생성을 억제하는 탄산탈수요소 억제제, 알파 작동제, 베타 차단제 3가지가 있고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가지 성분이 합쳐진 복합제가 많이 출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성분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약제마다 특성과 부작용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는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녹내장은 주변부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내장이 심한 분들은 운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옆 차선에서 차가 와도 모를 수가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녹내장이 있다면 운전할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면 눈이 충격에 매우 취약해지므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21mm 오브 머큐리를 정상 안압의 범위라고 합니다. 라식, 라섹 등의 굴절 교정 수술을 하면 각막의 두께가 얇아지는데 이런 경우 실제 안압보다는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막이 두꺼운 분들은 실제 안압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라식, 라섹 등을 받은 환자분들은 안압을 재고 각막 두께를 추가로 측정하여 안압 수치를 보정합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을 한다고 녹내장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근시가 있어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시 자체가 녹내장의 위험 인자입니다. 밤눈이 어두워지는 증상은 녹내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여러 안과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주변부 일부분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야 결손이 발생하지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녹내장이 진행하면 보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 사진처럼 가운데 일부만 겨우 보이게 됩니다. 녹내장은 초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안질환입니다. 환자 개인의 눈 상태 및 녹내장 진행 상태, 시신경 손상 정도와 안압 수치 등을 고려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시신경이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순 없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노력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